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 천호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2년 차를 맞은 이 집의 남편. 민수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바쁜 하루를 준비하죠. 33세 나이로.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쉴 틈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가 세수를 하고 양복을 갈아입는 동안 아내 수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31살의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요즘엔 일감이 그리 많지 않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오늘도 아내를 깨우지 않았죠. 아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동구에서 종로구까지 지하철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출근길에서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어제 매출을 확인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종로 인사동 근처에, 두 번째 매장은 홍대 근처에 있었는데 둘 다 나름 괜찮은 자리여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사동 매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안정적이었고 홍대 매장은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종종 부러워했죠. 남편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신은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시집 잘 가서 인생이 바뀐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지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는 매달 월급 받으면서도 늘 돈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을 사고 싶을 때도 굳이 민수에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집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는 며칠씩 미뤄두고 빨래도 쌓여가고 있었죠. 청소는 주 단위로 미루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민수는 늦게 들어와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저녁 9시나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수지는 이미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보낸 상태였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가끔 프리랜서 일이 들어와도 대충 처리하고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점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자신은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매일 회사에 나가야 했고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런대로 활기찬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극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집안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죠. 주말에도 매장 점검을 나가거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진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2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스릴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 한구석에서 위험한 유혹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무료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건 결혼 전 직장 동료였던 미영이가 연락을 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미영은 아직 미혼이었고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진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취향도 맞아서 회사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죠. 미영은 수진에게 오랜만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와인바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근황을 나누자는 것이었어요. 수진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간단히 말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강남역 근처 와인바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좋았어요. 미영은 수진을 보자마자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죠. 피부도 좋아지고 여유로워 보인다면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말을 들으며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수진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지루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워낙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수진의 말을 들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은 수진에게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수진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의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의 직장 여성들이라서 수진과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죠. 그 이후로 수진은 미영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만 만났지만 점차 미영의 친구들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광고회사 동료인 하나,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는 서연, 그리고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은까지 모두 30대 초중반의 미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수진에게 큰 활력이 되었어요. 각자 직장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나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결혼 후 잃어버렸던 그런 즐거움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때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생생한 삶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친구들이 직장에서 만난 남자들 이야기를 할 때면 수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이나 긴장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혼 후에는 그런 감정들을 잊고 살았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남편이지만 이미 익숙해진 관계라서 특별한 설렘 같은 건 없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홍대에 있는 펍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더 들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나이는 수진보다 두세 살 어려 보였어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름은 준호라고 했고 광고 기획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수지는 점점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특별히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죠. 준호는 수진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더 밝아 보이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기혼자이긴 하지만.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수진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의 빈도와 깊이가 늘어갔어요. 준호는 재미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수진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혼자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는 수진의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매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야 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업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수진과 대화할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수진은 준호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준호가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다며 레스토랑을 제안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미영과 쇼핑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난 준호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도 넓고 키도 커서 멋있어 보였어요. 대화도 재미있게 해주었고 수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결혼 후 이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수진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수진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감정적으로는 좀 허전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그날 이후로 둘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수진은 그런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것이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동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준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민수에게는 대학 동창들과 펜션에서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들끼리 가는 거라 남편은 안 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강원도로 떠나는 차 안에서 수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준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악도 좋은 걸로 틀어주고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준호가 미리 예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함과 설렘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고, 그런 차이가 수진에게는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도 준호와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민수를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일지는 상상하기 싫었지만요. 집에 도착한 수진을 민수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봤고, 수진은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수진이 좀 달라 보인다며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수진은 그런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강원도 여행 이후 수진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은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보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이 더 컸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수진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사실 수진이 집안일을 더욱 소홀히 하게 된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낙 늦게 들어와서 집안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준호와 만날 때는 항상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고, 때로는 쇼핑을 간다거나 미용실에 간다는 핑계도 댔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주었어요. 결혼 2년 동안 수진이 거짓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즉석에서 좋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준호와의 만남이 너무 짧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수진은 민수에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 주말에 가서 간병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다녀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죠. 민수는 그런가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께 안부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매장에 나가야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수진을 배웅해 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하면서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수를 보며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준호를 만난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부산행 기차 안에서 수진은 준호와 함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부산의 맛집들을 미리 알아봤다며 계획을 들려주었어요. 해운대 근처 호텔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준호의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민수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부산에서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도 하고 유명한 돼지국밥집에서 식사도 했어요. 밤에는 호텔 루프탑바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여왕처럼 대해주었고 수진은 그런 대접을 받으며 자신이 정말 특별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수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매장 일을 마치고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 안부 전화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혼자 와서 고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며 당황하시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장모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줄 알고
다시 설명했어요. 수진이 어제 캐리어를 가지고 친정에 갔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지난주에도 오지 않았고, 이번 주말에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이 거짓말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오늘 오후에 집에 간다는 문자였어요. 민수는 그 문자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모님은 분명히 수진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수진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하면서요. 민수는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수진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는 것이었어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자주 그러신다면서요. 하지만 민수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에 정신이 아주 맑으셨는데 갑자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 토요일 내내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친정에 있으면서 왜 남편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점점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간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덧붙였죠. 민수는 그런 수진의 말을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결혼 2년 동안 수진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솔직한 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런 의심을 계속 갖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매장 일을 마치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말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소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본 듯 차분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불륜 조사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외출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탐정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소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열어본 순간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부산 여행 사진들은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수진이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본 순간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도 파악했다고 하면서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는 이준호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나이는 30살이고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미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수진은 그런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수진과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면서 저녁 준비를 하는 수진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그 즉시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준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소송장이 수진에게 송달된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져온 법원 봉투를 받아든 수진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소송 그리고 간통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은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설마 민수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소송장을 보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송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부산 여행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미 이혼 의사는 확고하다고 덧붙였죠. 수진은 당황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했어요. 마음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민수가 너무 바빠서 관심을 안 줘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변명들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은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준호와는 완전히 끝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수진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그런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은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키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하는 수진의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관계를 이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수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모든 것을 상의했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수진이 아무리 빌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어요. 정말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안정적인 생활, 경제적인 여유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완전히 남남이 될 것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짐을 싸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다고 차갑게 말했죠. 수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런 수진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친구 미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영은 놀라면서도 수진을 받아주었지만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불륜의 길로 이끈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치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수진의 삶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일이었어요. 수진이 그동안 프리랜서로 받아온 디자인 일들은 대부분 민수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다른 자영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이 소개해준 일감들이었죠.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런 일감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특히 가족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시장은 인맥과 평판이 중요한데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몇 군데 지원해봤지만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혼 진행 중이라고 답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 몇 개월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쌓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미영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지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처음에는 친구라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생활도 있는데 수진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수진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는 급하게 연락을 끊으려 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실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수진과 계속 만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냥 재미있게 만나는 사이였는데. 수진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이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죠. 수진은 준호의 그런 태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도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 상대였던 거죠. 결혼한 여자와의 불륜이라는 스릴만 즐겼을 뿐 진정한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수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락을 끊었어요. 불륜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특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어요. 자신들의 남편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그동안 민수가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금도 거의 없었고 개인 통장에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카드값이나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 지출만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1살의 나이에 별다른 경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해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대학생들을 선호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미영도 점점 수진에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집에서 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분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도 수진은 돈이 없다며 미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수진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어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알려봤자 실망만 드릴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하루하루는 절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자책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민수와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 뿐이었어요. 수진이 보낸 용서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들은 모두 읽지 않고 삭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민수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수진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수진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준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이도 갖고 싶어 했었는데
수진이 아직 이르다며 미뤄왔던 기억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도 나눌 것이 별로 없었고, 양육권 문제도 없었어요. 서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 다시는 얽힐 일이 없게 되었죠. 민수는 그런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니 확실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민수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카페 사업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아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매장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했죠. 무엇보다 민수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빌고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다시 만날 여자가 있다면 절대 그런 배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연애나 재혼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일로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수진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만의 취미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독서도 하고, 가끔은 영화 관람도 혼자서 다녔어요. 혼자 사는 생활에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이 서툴렀지만 차차 익숙해졌어요. 요리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고, 청소나 빨래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더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가끔 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알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소송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수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민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수진의 몫이었어요. 이제 민수에게는 오직 앞으로의 일만 중요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업도 더 키워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더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강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 연인들도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모습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 깔끔하게 정리한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수진과의 기억들도 점차 지워나갈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33의 나이는 새로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였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